자, 시리아가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붙었습니다. 근데 그냥 뭐 중동 있는 국가들 친하게 지내겠지. 이란이랑 사우디도 화해를 하는데 시리아는 뭐 대수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리아는 좀 상황이 특별합니다. 네, 사우디와 시리아가 상대국에 주재하는 대사관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시리아 내전을 계기로 단교한 지 11년 만인데요. 이렇게 되자 미국은 탐탁지 않게 여기면서 최악의 전쟁 범죄자로 꼽히는 알 아사드 대통령이 국제 외교 무대에 복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요한 건 미국이 싫어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왜 싫어할까요? 미국은 시리아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기를 싫어하는 겁니까, 미국이? 아, 난 질문이에요? 이럴 때, 이렇게 살짝 토스 해줄 때, 국제정치 뭘 한번 넣어. 자, 시리아는, 이슬람은 어떤 식으로 나뉘냐면 종파로 나뉘는데요. 수니파가 85%고, 시리아가. 시리아 얘기를 하니까, 시리가 대답을 하네요. 잘 알아듣네요. 예, 너무 놀라워요. 야, 이씨, 기능이 진짜 좋아. 웃긴다. 네. 네. 그래서 수니파가 85 정도 되고 시아파가 한 10% 정도 되고 그 외에 이제 소수파들이 있는데 보통 흔히 시아파 벨트라고 해가지고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까지 이렇게 쭉 연결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시리아는 알 아사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더 정확히 말하면은 더 소수 종파입니다. 소수 종파인데 수니파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란하고 더 관련이 깊은 거고요.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수니파의 맹주잖아요. 그래서 수니파 국가들은 다 사우디 아래쪽에 납작 엎드리고 그리고 그 우두머리인 사우디가 대표적인 친미 국가였죠. 자,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시아파를 비롯한 소수 종파들은 이란이 최고 맹주예요. 그 형님 밑에 아래쪽에 쫙 깔려 있고 이란의 정예군이라고 하는 혁명수비대가 이 시아파가 관리하는 나라들의 실질적으로 군사적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아파 벨트 쪽은 사우디하고도 적대적일 뿐만 아니라 그 사우디가 굉장히 친했던 미국하고도 상당히 적대적인 그런 분위기였고요. 시리아의 정권을 잡고 있는 알 아사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저기서도 또 사방에 시리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아직 듣고 계신 분들도 아마 시리가 계속 반응할 것 같은데. 아이패드도 아무튼, 대답한다고. 그 정권을 쫓아내기 위해서 시리아 내전이 사실은 펼쳐졌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정권을 치기 위해서 미국이 IS를 상당히 의도적으로 키워준 경향도 있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IS가 미국의 뒤통수를 치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합쳐가지고 IS부터 일단 잡자라고 했지만 결국은 오랜 시간 동안의 시리아 내전 속에서 알 아사드 정권을 못 내쫓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튀르키예하고 사실은 이란 쪽이 굉장히 또다시 이제 밀착하는 시리아라는 나라에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사우디가 미국의 대리인으로서 시리아를 이렇게 적대시하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외교를 복원을 한 거예요. 포용을 해서 받아들인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그 전에 사우디하고 이란이 중국의 중재로 외교가 복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기가 불편한데 사우디가 이제 정말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눈치 따위는 보지 않고 야, 이제 우리가 힘을 합쳐야지. 내가 큰형님으로서 내가 다 받아줄게 라는 식으로 다 관계 개선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뒤에 더 큰 형님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중동에 훈풍이 불겠네의 차원이 아니라 이게 전체 그림으로 보면은 반미 연대, 반미 세력이 굉장히 확장하고 있는 게 눈으로 보이는 대표적인 지역이 지금 중동이라는 곳입니다. 좀 보충을 하자면 시리아는 위치적으로 이스라엘과 터키와 이라크하고 연결돼 있는 일종의 이제 유럽으로 올라가는 교두보의 시작점이에요. 지정학적으로도 위치가 매우 애매한데 또 이쪽 지역 안에서 일종의 이제 민족 분기를 벌이고 있는 쿠르드족 IS 자녀 세력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등등이 전부 다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시안이 매우 혼란스럽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더 보충해드리면 지금 보충 수업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 시리아 내전에서 쿠르드족,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죠. 3천만 명에서 최대 4천만 명. 이란, 이라크, 시리아, 튀르키예에 걸쳐 살고 있는 쿠르디스탄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쿠르드족들이 나뉘어서 살고 있는데, 이들은 그 독립 국가가 없는 세계의 가장 안타까운 민족이죠. 최대 민족이죠. 그래서 근데 걸프전태 미국한테 용병하고 땅을 좀 얻기로 했는데, 그쪽 지역이 지금 시리아하고 다 시리아 연결돼 있는 내부에 딱 연결돼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그 이번에 튀르키예하고 쿠르드족은 상당히 또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내전에서도 쿠르드족이 미국과 연합군의 편에서 굉장히 많이 싸웠는데, 이 미국은 지상군을 들여보내지 않았잖아요. 그 자리를 대신한 사람들이 다 쿠르드족 전사들입니다. 그래서 전쟁 포로들을 쿠르드족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이랑 연합군이 그냥 바로 군대를 빼버리는 바람에 졸지에 쿠르드족이 이 많은 포로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튀르키예가 일단 쿠르드족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동에 남아있는 마지막 불씨였다고 봐야 되는 거죠. 특히나 시리아는 사실상 현재 그 국가가 존재하긴 합니다. 기존에 이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알-아사드. 네, 알-아사드가 12년째 지금 정권을 유지를 하면서 내란 상태에 있는데, 이러한 내란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게 미군들과 미군들 세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에 시리아에 뭐 나는 게 없었거든. 일부 농경지가 좀 좋은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를 아까 얘기한 쿠르드족한테 용병 대가로 해갖고 걸프전이 끝나고 죽었는데, 아니 여기가 이라크 북부하고 연결되는데 유전이 어마어마한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저거 쟤들 줄 자리가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내전이 더 격화돼가는 양상이었고, 자, 미국은 이거를 갖다가 무기 지원이라든지 후방 지원 같은 거를 하면서 현지에서 시리아 안에서 생산되고 있는 원유의 70%를 뽑아서 빼돌렸습니다. 그래서 미군 기지를 통해 가지고 걸프만을 통해 갖고 미국으로 실어 날랐어요. 그러니까 가서 싸움 말려준다는 명분으로 지금 미국이 시리아 안에 있는 석유를 도둑질하고 있다라고 하는 국제 여론이나 중동 주변 국가들의 엄청난 비난을 받아왔거든요. 근데 지금 있는 시리아 정부 같은 경우에는 미군이 완전히 손을 떼버리면 누구한테 맞아 죽을지 모르겠거든. 터키한테 맞을지, 사우디한테 맞을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입장이 곤란하니까, 아니, 미국이 퍼가라 그러고 해주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데, 먹고 살 게 없는데, 제일 유일하게 돈이 될 만한 석유까지도 미국에서 수탈을 당하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이번에 대지진이 일어났잖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터키 대지진으로 알고 있지만, 시리아가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전후복구 사업에 있어서 미국이 아무런 지원을 안 해준 거야. 석유는 뽑아 먹으면서. 그런 찰나에 사우디가 이란이랑 국교를 정상화했죠. 그러면서 야, 시리 너도 미국 떨어져. 시리야 너도 미국 떨어내고 우리 중동 연합으로 들어와. 라고 하면서 친미 국가를 한 방에 반미 국가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제 앞으로 중동과 동유럽을 잇는 앞으로 연료 패권, 그러니까 가스나 어떤 기름의 수송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안에 정치적인 패권, 외교적인 패권들이 미국을 배제한 상황에서 중동이 자립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힘을 얻어갖고 유럽 쪽하고 직접적으로 교역할 수 있는, 그리고 미국에서 무리하게 세일가스를 사다가 배로 날라다 쓰지 않아도 되는 일종의 새로운 루트들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면에서 이번 회담은, 이번 국교 정상화 조치는 앞으로 중동과 유럽 외교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점을 눈여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걸 그냥 좋게 포기하고 그냥 나올지, 아니면 또 쿠르드족을 건드리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 있는 다른 소수 민족들이나 용병들을 건드려 갖고 또 한 번 파국을 일으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미국이 재정 압박을 너무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소 올 9월 달 뭐 이쪽 저쪽까지는 쓸 돈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 틈을 타가지고 네. 바로 회담을 성공시킨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지금 국제 정세는 미국한테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의 편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국가들이 하나씩 둘씩 반미로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맹목적으로 혈맹 이러면서 매달리고 있는 우리나라가 제일 멍청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다못해 사우디도 아마 비우고 있을걸요? 한국 바보 됐어요 이러고. 네. 근데 우리가 바보가 되면 될수록 중국의 영향력이 한반도에서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은요, 자기가 힘이라든지 돈은 빼내고 일본을 들여보내가지고 미국이 원하는 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 역할, 대만에 대한 보호 역할을 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이건 공짜로 해먹겠다는 거예요. 미국은 돈 안 들이고. 반대로 중국 같은 입장에서는 한국이 저렇게 하면 좋을 게 없는데 한국을 완전히 적으로 돌려버리면 사실상 미국의 쿠바와 같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이 엄청난 인내력들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전략적 인내심을 네. 발휘 중입니다. 그래서 그 전략적 인내를 통해서 한반도의 경제 교류를 중국이 지금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멤버십 방송 거세경제를 통해서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그 관련된 내용은 토요일 날 오후에 편집본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연스럽게 이야. 넘어가는데. 네. 오.